일본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패션과 명품의 거리 긴자. 이 화려한 긴자 거리 한복판에 고베 비프 전문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 1000마리 가운데서도 4마리 꼴밖에 안 된다는 와규의 최고봉 고베 비프.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챔피언 소만 고집한다는 가와무라 사장 얼굴에는 자부심이 넘쳐납니다. 영하의 온도로 냉동 저장해도 얼지 않는다는 챔피언 소의 고기는 흔히 볼 수 있는 붉은색이 아닌 선홍빛이 맴돌고 있습니다. 고베가 아닌 지역에서 최고의 소고기 고베 비프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전 일본에서도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メスのチャンピオン牛いまして、年間だいたい10頭前後しかないですけど、その中のほとんど私のこのビフテキの川村で仕入れて、それをお客様に提供しております。それは世界一の肉ですね。100g에 2만엔, 약 30만 원에 달하는 고베 비프. 과연 맛은 어떨까요? 和牛とそれぞれの世界中の国々のお肉の差っていうのはやはり霜降りですね。マーブリングが和牛にはあるということと、逆に世界の日本の国以外のお肉は赤身主体なんで。神戸ビーフ自体は他府県の肉よりやっぱり子牛から高いいうことと、やっぱり世界が求めてる神戸ビーフ、もうアメリカの人も全世界の方が神戸ビーフを求めてます。そのために仕入れも高い、飼育も高い肉を売ろうと思えば生産者も一番いいものを食べさせます。고베 비프와 같은 세계 제1의 쇠고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곳이 바로 일본에서 가장 큰 축산 조직이자 가축 개량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개량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검은색의 와규를 비롯해 4가지 종류의 와규 개량과 종자 생산이 주 임무입니다. 쇠고기의 맛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유전자 분석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맛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여러 세대에 걸쳐 현장에 접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찾아낸 유전자만 3개. 첨단 유전자 분석으로 일본의 쇠고기는 개량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は日本の元の農林省の中でもその和牛の改良あるいは繁殖そういう技術を高めていって、特に大きかったのはやっぱり60年から70年にできた人工授精の技術をその和牛の改良というのは特に選ばれた種牛ができて、その種牛の子供をいっぺんに
何百頭何千頭って作るようになったと。それで改良っていうのはそれで随分進んでき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축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축산환경기술연구소. 이곳 개량센터에는 축산과 연계돼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별도의 연구소가 한 지붕 아래 있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 유전자 분석 장비는 한 대에 10억 원짜리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십억 개에 달하는 소 한 마리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데 2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에 있는 최신 분석기는 한 달이 걸린다는데 말이죠.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소의 염기 소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참 기가 죽습니다. 他にも、マーブリングであるとかカーカスウェイトのようなその肉の量とか質とかを高めるのにゲノム解析を使うことで効率よくどこに影響する遺伝子があるかというのが分かる。黒毛は日本の和牛をこう改良してきた一つの大きな背景としてはその輸入牛肉に対抗して高級牛肉を作ろうということがあったわけだけども、それがある程度成功してきて例えば中国へのとかアメリカへの輸出っていうのは年々伸びてる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そのああいう大きなマーケットがその日本のこの和牛の肉に注目してるっていうのは日本のその和牛にとっても大きな将来があると思いますね。 일본의 와규는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개량에 개량을 거듭했습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현재의 와규가 탄생한 것이지요. 고베 비프와 더불어 유명한 와규 산지인 요네자와시. 일본의 쇠고기는 오랜 개량의 역사와 더불어 각 지역별로 개성 있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방마다 소에 대한 이야기가 빠짐없이 있고 그 지역의 명물이 되면서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농가에서는 와규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바쁜 와주에도 반갑게 맞아주는 오카자키 부자. 원래 오카자키 씨는 35년 동안 젖소를 키우면서 우유를 팔던 낙농가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송아지 10마리로 와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まだ繁殖を始めてまだ日も浅いのでまだそんなに、投資の段階でまだ収入あまり見えてこないんですけども多分今年の12月あと来年からどんどん出荷するので約1000万ぐらいは収入として見込め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1年に、はい。 10마리였던 와규가 35마리로 늘어나면서 오카자키 부자가 요즘 가장 힘을 쏟는 일은 새 축자를 짓는 일입니다. 차츰 젖소를 줄이고 와규를 더 늘려서 모든 축자를 와규로 채울 계획이라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덕이었습니다.
規模を拡大するときに牛を購入するわけですけども、その時に1頭8万円補助金が出たり、例えばまた畜舎とか建てる時には3分の1の補助が出ますし、平均価格が今度35万以上下がったら、その差額が国から補填するということも今度決まりましたので、今後は今酪農と一緒にしているので、その酪農を少し減らして、まだ和牛を増やして、そして受精卵移植なんです。今いるメス牛から卵を取って、そしてホルスタイン種に酪農に移植してまた和牛を出すっていう効率的な農業を目指しています。畜産. 대학에서 축사를 전공한 올해 23세 아들 오카자키 신야. 노래들처럼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자신의 꿈인 가업을 잇기 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늦은 밤까지 축사를 지키네요. 저 멀리 성산 일출봉이 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농장. 오늘은 동안시내 농장에 새 식구가 들어오는 날. 어린 송아지 2마리의 방을 마련하려고 다른 소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네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여간 애를 먹이는 게 아닙니다. 동안 씨의 나이는 올해 27. 4년 전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한우와 후구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를 키우면서 정말 이제 소의 습성을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소하고 같이 옆에서 잠도 자고, 소는 사람을 항상 경계하는 습성이 있는데, 저희 집 소는 제가 항상 옆에서 같이 이제 있어주니까 이제 경계를 안 하는 거죠. 새끼를 낳아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새끼 푸유까지 제가 사람 입회하에 해주니까 정말 제가 이제 그 소가 내가 기대한 만큼 따라주니까. 동환 씨가 후구 사육에 도전한 것은 한미 FTA로 시장 환경이 바뀌어도 제주의 고유 자원인 후구는 맛과 그 희귀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농장 옆에 마련된 간이 사무실에는 명품 소를 만들기 위한 동환 씨의 노력과 열정이 보입니다. 젊은 세대답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정보를 찾아갑니다. 근위지망도 후구의 단점은 일단 그 한우에 비해 가지고 그 체장, 최고, 뭐 이런 그 체형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근내 지방의 유전적인 문제가 지금 저기 한우에 비하면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빨리 농가 소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개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환 씨의 즐겨찾기 1순위인 한우 개량 사업소입니다. 300만 마리의 우리나라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씨 숫소를 선발하고 정액을 채취해서 공급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후보를 선발이 150마리의 선발된 씨 숫소로부터 연간 200만 개의 정액을 전국에 공급합니다. 연구원의 손에 들린 저게 바로 금방 얻어낸 씨 숫소의 정액입니다. 씨 숫소 한 마리를 선발해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억이라고 하니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각 지역별로 좋은 정액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좋은 정액이 바로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고급육에 대한 열풍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 더 좋은 정액을 확보하기 위한 뭐 전쟁이라고 할까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우를 개량하기 위해 연구하는 곳. 그러나 이곳에 제주 흑우는 없습니다. 다행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조그마한 연구소지만 제주 흑우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팀이 새롭게 시도되는 세포 분화 기술을 논의하고 있네요. 복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C수소와 C암소로부터 체세포를 떼어냅니다. 이 체세포를 난자와 결합해 수정란을 만듭니다. 이 수정란을 다시 대리모인 암소에 이식하면 10달 뒤에 체세포를 얻은 C수소, C암소와 똑같은 복제 송아지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배알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어낼수록 나중에 밑에 암소에서 태어날 수 있는 체세포 복제 송아지의 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선 배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흑우가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외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 냉동된 소의 정자를 따뜻한 물에 녹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제 수정란을 만드는 것은 체내에서 인공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구하기 힘든 암소의 난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난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난소에 들어있는 난자를 활용해 보자. 그래서 이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대리모에다 넣었을 때 또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거는 버려지는 난소를 이용해서 정말 고가의 어떤 식용 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편화돼 가지고 뭐 시험관악이라든지 이런 뭐 체수정란을 통한 송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수한 그 C수소를 우리가 그 복원을 해왔는데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우수한 그 난자를 생산해서 아주 그 우수한 그 종비누가 있습니다. 이런 소가 늙어서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우수한 C암소의 그 체세포를 떼서 이것을 그대로 복원함으로써 앞서 태어난 C수소와 교배를 통해서 우수한 아주 형질이 우수한 이런 종자를 우리가 개량함으로써 대량 증식하는 그런 연구를 계획에 두고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 기술로 만들어진 수정란은 소의 체온인 38.5도로 맞춰진 배양액에 넣고 밀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란 이식을 위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주공항. 박세필 교수가 서둘러 제주를 찾았습니다. 복제 기술을 통해 금방 만들어진 복제 수정란을 스트로우에 꽂아 넣었습니다. 다음은 임신의 마지막인 이식 단계. 한우암소에 조심스럽게 이식을 합니다. 제주 후구가 아닌 한우암소에 이식하는 이유는 착상이 잘 돼서 송아지가 태어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달 뒤에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후구 암송아지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흐뭇해지네요.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서 만드는 이 복제 수정란이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이 되었는데 이식된 이후 약 한 달 정도 우리가 지나면은 임신의 여부를 알 수 있겠고 최소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가 임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달 정도 우리가 기다렸을 때 정상적으로 분만이 유도된다면은 이 우수한 C암술, 복제 C암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주 후구 복원과 개량을 위한 첫걸음은 떼진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제주 후구가 제주 최고 명품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인,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 있는 한 가족 농자입니다. 이 농장을 운영하는 샘 건과 아버지 짐 건이 암소들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덩치 큰 얼룩소들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헤어포드란 종인데요. 수십여 년간 소를 키워온 김건 씨는 농장 운영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소를 돌보면서 자연스레 터득한 경험과 직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It's something that comes with experience and with working with cattle since I was that high. So I'm using my gut instinct and my experience that that calf's got a lot of length, it's got plenty of bone. That's his mother is a heifer. That's her first calf. So he's not going to be as big as the ones out of the older cows. I bought that bull because I think I'm going to use him as a sire. And I won't use any of the others in here as sires. That's something that's here and in this computer in here. 그러나 아들인 샘은 과학적인 분석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네요. So getting the genetics right and the genetic makeup of your herd is very important for the long-term quality that comes from that decision. So that decision today
to make use of a bull has an impact on your herd over, which it could be a lifelong influence on a herd. That pedigree and those genetics keep popping up time and time again in either good points or in bad points. So. 오늘의 점심 메뉴는 쇠고기 스테이크. 분주히 점심을 준비하는 샘. 스테이크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집니다. 광활한 목장지대를 누비는 가족답게 식사 시간도 활기가 넘치네요. Well, our family have been breeding cattle for 4 generations. We came to Australia in 1840 on a boat from Scotland, and we started in South Australia, and we've owned and run cattle and produced cattle from South Australia to the Gulf of Queensland and back again. I'm the 6th generation to carry on this sort of style of business. So yeah, very well entrenched in agriculture in this country, and continue to do so with my mum and dad and my younger brother. And so we're very much a farming family in Australia. There's heaps of families in Australia.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4대에 걸쳐 소를 키워온 샘의 가족 역사는 이방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습니다. 축산업을 업으로 삼고 대에 걸쳐 이어가는 그러한 가족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And this is very, very to them, and I'll support them in what they want to go off and do. But you know, my life is farming, and whoever I'm married to or whatever kids I have. 대지를 가르는 청명한 휘바람 소리. I told the guys on Jeju Island I'd get them a dog. 오랜 경험일까요? 풀을 뜯던 소들이 마치 반가운 사람을 만나듯 무리지어 모여듭니다. And we've worked very hard in Australia to promote the idea of we're clean and we're green and we try and we take great care in the production of our animals, and we've implemented systems that instill a minimum standard, and we've created a suite of systems that allow integrity to the product. So when people pick up a piece of Australian beef, they know that there's a minimum standard that beef has been produced under. 호주의 연간 쇠고기 수출 규모는 40억 달러.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국가입니다. 그럼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 호주 시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태평양의 런던이라고 불리는 멜버른. 시드니에 이어서 호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큰 쇠고기 소매점입니다. 상품 코너에 진열된 다양한 종류의 쇠고기 제품. 이곳에서 쇠고기 제품을 사고 있는 시민들은 제품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상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farming practices are very ethical, and so the cows get brought up really well and they eat good grass in nice big fields, so there's room for them to grow up properly and naturally, and so then we get really good tasty meat, whereas if it was done otherwise it probably wouldn't taste as good. No, the reason before why I was saying be direct for the farm is to get the consistency. There's not much difference in price. It's just the farms know what cattle we require, so it goes to the abattoirs and gets killed. Our buyers still buy it from the farm. The difference in price from the wholesale or the farm is not much difference. It's just to get the consistency so we get the good quality all the time.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멜번의 호수공원입니다. 호숫가에는 유명한 쇠고기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이곳에서 어떤 쇠고기를 팔고 있는지 현재 판매되는 쇠고기를 종류별로 보기 좋게 전시해 놨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느긋하게 점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반면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일주일에 7천여 명이나 다녀간다니 참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주를 잇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이건 역시 품질에 대한 신뢰와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첫전에 꼽고 있습니다. And we talked about, you know, the quality of meat that I wanted, the standard of meat that I wanted, the flavour that we wanted, the area that we wanted to purchase from. So then I researched and I spoke to maybe 25, 30 different farmers. We decided to do a blind testing. So I had 25 different farms, all sorts of grass-fed meat, all sorts of grain-fed, all sorts of Wagyu, all different cuts. We all tasted the meat and nobody said a word. And we had a big sheet and we all graded the meat. We gave it a score out of 10. So we went through all the meat process, and then out of the 30 meats that we had, 95% of the staff chose the same 5 cuts of meat. They were all our favourites. So then after we revealed where they were, and just without even knowing where they're from, the flavour of the meat, the texture of the meat, the cooking of the meat, the seasoning, it was all perfect. So we found exactly what we wanted. So then I spoke to the farmers again, and I buy direct from the farm.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공원. 호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공원입니다. 호주로 온 지 이제 1년 남짓 된 이경식 씨 가족이 공원을 찾았네요. 바비큐 시설을 이용하는 솜씨가 처음이 아닌 듯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야외에서 바비큐를 곁들인 저녁 식사.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는 일상인가 봅니다. 좋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는데, 여기서는 공원만 가도 다 이런 바비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일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어떤 이런 같이 식사를 하려면 엄마가 주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선 이런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드넓은 목초지대에 알맞은 기후 조건, 생산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호주의 쇠고기는 청정 이미지로 대표되는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세계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직접 소를 키운 농부였기 때문에 호주의 농축산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부시 교수. 광우병과 구제역 등 질병에서 자유로운 청정한 이미지가 호주 쇠고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Because we are in an environment that is quite appropriate for the production of high quality beef, we're relatively disease free as far as some of those important zoonotic diseases that can transfer to humans. Our product is seen as being very clean on a world market stage. 호주의 쇠고기 산업은 농업 분야 총 생산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우리와 만난 샘건, 28살의 이 젊은이가 바로 호주에서 가장 큰 축산단체인 호주 추구협회의 최연소 임원입니다. 샘건은 최근 협회 차원에서 제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 후구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주 후구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 줍니다. I don't think it's any better or any worse, but it's unique. It's different, and there's a small group of cattle, so there's not a lot of it. So you have that opportunity also in Korea. You have that beautiful island called Jeju that has some spectacular scenery, that has a story, and I think that's the real opportunity there, is that story. You know, that it was part of, it's been, those cattle have sort of been lost to the culture for 500 years, and they're all of a sudden they're making a resurgence. I think that it's a great story, and it's something that you can be proud of and you can celebrate as a nation. And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가축 시장. 동환시의 모습이 보이네요. 최근 송아지 출하 동향도 살펴보고 지인들과 만나 얘기도 나누면서 꼼꼼히 체크합니다. 제주 후구 암소 한 마리가 시장에 나왔네요. 고기용 소로는 숫서만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암소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송아지 번식용으로 사용되지만 인기가 신통치 않네요. 한우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버린 제주 후구. 지금 제주 후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구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후구의 단점인 이제 이 비육 기간이 오래다는 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자금 순환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걸 다 뒷받침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버겁고. 그럼에도 제주 후구를 산업화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주 후구 전문 매장이 생긴 겁니다.
붉은 살과 마블링이 조화를 이룬 후구 고기가 쉴 새 없이 매장을 찾는 내빈에게 제공됩니다. 다시 찾은 후구 명품관. 장사는 제법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먹는 쇠고기는 제주 후구가 아닌 한우입니다. 후구를 지난번에도 한번 먹으러 왔다가 못 먹었는데 이번에 또 후구를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후구를 못 먹고 다시 이제 명품 한우로 먹으니까 뭐 다시 후구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와야죠. 제주 후구 산업화를 위해 후구를 사육하고 비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축사입니다. 제주 후구를 조달하기 위해 서귀포 축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죠. 한우함소에 제주 후구의 정액을 넣어서 생산한 개량 후구 25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던 제주 후구의 모습과는 조금씩 다른 다양한 생김새가 눈에 띄네요. 처음에 태어날 때 까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코만 까맣고 눈만 까맣고 꼬리까지는 세 군데는 까맣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노랗게 나오고, 그런데 이 검은 흑우에서도 또 칙소처럼 색깔이 호랑이 색깔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건 천차만별인데 다 흑우라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저 세대가 바뀌다 보면은 순수한 혈통이 나오면 까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축협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제주 후구를 5천 마리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물량이 딸려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증식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아주 증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초지에 다시 돌아온 제주 후구. 과연 후구는 조선시대의 최고의 명품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주의 후구 농가는 지금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30개월이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한우와 달리 체구가 작은 제주 후구는 6개월 이상을 더 키워야 합니다.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결국 후구 사육을 꺼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후구 개량도 안 되고 지금 증체량도 안 되고 한우만큼 안 되고 지금의 뚜렷하게 그 유통도 확실치 않고 해가지고 후구를 키워봐도 지금 어떻게 나갈 유통망도 안 되고 확실한 단가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후구 키우는 농가는 선도 농가로 해가지고 육성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육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제주 후구가 처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후구 보존이나 개량이나 뭐니 해도 후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선 농가의 역할이 가장 클 텐데 말이죠. 없으면은 없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판매, 유통이나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갔을 적에 그러면 분명히 농가도 소득을 법니다. 소득을 올린다.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 지원이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흑우 사육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소량 고가 품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하자가 여럿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출하 창고를 일원화하고 복원과 함께 산업화의 기로에 놓인 제주 후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우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런 유전적인 그런 DNA는 그 부모 자식 간에 판별할 수 있는 것이 그 DNA를 가지고 약 99.99%에 100%에 가까운 그런 유전자를 박혀내서 알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갖춰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명품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틀은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국가 기획 사업으로서 국가 R&D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제주에서도 대응 자금을 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R&D 비용이라든가 기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집중과 선택된 그러한 그 R&D 비용이 투자가 돼서 제주 후구에 대한 좀 더 증식 사업에 노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日本でもそれぞれの県、それから例えば東北だと東北農政局っていう国の機関、それが中心になって生産者、技術者、それから県の行政一体にしてどういう目標で和牛を改良飼育していくかっていうそういう話し合いっていうのは継続的に行っているのでそこが非常に重要だと思いますね。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 후구가 제주가 아닌 곳에서 유일하게 판매되는 곳입니다. 1년에 2번씩 명절 선물 세트로만 주문 예약을 받아서 나가는데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뭐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그 후구가 제주도의 어떤 청정 지역의 이미지와 또 사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맛도 고소하고 그리고 그만한 가격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과 현대백화점이 어떤 이미지하고 잘 맞기 때문에 앞으로 후구가 원활히 공급만 될 수 있으면 현대백화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으로서 제주 후구의 상품 가치는 꽤나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로잡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낮에는 따사로운 햇살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막 오면서 찬바람이 확 몰아쳤을 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맛이 있으면서도요. 뒤로 가면서 지금 제 입에도 아직도 이 흑우의 맛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흑우 맛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매력에 매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의 손길로 빚어낸 듯 청정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섬 제주. 이곳에 제주 후구의 꿈이 배어 있습니다.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 제주 후구. 잊혀진 명품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은 후구를 국가대표 브랜드로 이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이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정말 그 일본 소보다 더 뛰어난 이제 맛과 그리고 이 육질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소를 제가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